특히 이번 환자분의 사례처럼 노안 그리고 난시 교정용 프리미엄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렌즈의 정확한 위치가 시력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은 인공성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안과 난시까지 교정이 되어서 돋보기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셨죠.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최성호입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다시 흐려지셨나요? 갑자기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수술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은 내 눈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 불안해 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안과에서 양안에 최신 다초점 인공성체를 삽입하고 나서 양안 모두 인공성체가 눈 속으로 빠져버린 인공성체 탈구를 어떻게 완벽하게 교정을 했는지, 이전에 수술받은 안과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례를 치료한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현재 사용되는 최신 수술법들의 장단점을 낱낱이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재수술을 고민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짜이스사의 엘레나로 받으셨는데요. 후발 백내장 치료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안부터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컴퓨터를 계속 봐야 하는 업무 때문에 다초점 인공성체로 재수술을 원하셨는데, 수술한 안과에서는 단초점 렌즈로만 교환이 된다고 말을 듣고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눈 속에 있어야 할 인공성체가 제 위치에서 이탈을 해서 눈 뒤쪽 망막 근처로 떨어져 있었고요. 또 유리체가 전방으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원래 우리 눈의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수정체 주머니 안에 인공성체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 주머니는 렌즈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안경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상이나 여러 이유 때문에 이 안경테, 즉 수정체 주머니가 약해지거나 파열이 되면 렌즈를 받쳐줄 구조물이 없어지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수술이 바로 공막 고정술입니다. 공막 고정술은 눈의 흰자위를 구성하는 단단하고 질긴 조직인 공막에 직접 인공성체를 실로 묶거나 고정하는 고난도의 수술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눈의 뒤쪽, 원래 수정체가 있던 위치와 가장 가깝게 위치시키면 각막이나 홍채 같은 다른 중요한 조직에 손상을 줄 위험을 예방을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력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전방 렌즈나 홍채 고정 렌즈에 비해서 각막 내피세포 손상이나 녹내장, 만성 염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단순히 렌즈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넘어서 수술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최상의 시력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떨어진 인공성체를 제거를 하고 새 렌즈를 고정하기 전에 반드시 유리체 절제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눈속을 채우고 있는 젤리 형태의 유리체는 수술 시야를 방해하고 렌즈를 조작을 할 때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체를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수술 공간을 확보하고 수술 후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시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렌즈를 공막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실의 선택은 수술의 장기적인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과거에는 10제로,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더 아주 얇은 실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실의 장력이 약해지거나 저절로 실이 끊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10제로 봉합사는 평균 약 40개월 후에 자연적으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굵고 인장 강도가 높은 9제로 프롤렌이라고 하는 실을 사용을 합니다. 9제로 프롤렌은 10제로보다 약 30% 굵고요. 장력 강도는 약 75% 더 강합니다. 이것은 렌즈가 다시는 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왕 재수술을 하는 만큼 단순히 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난시를 동시에 교정하는 프리시즌 난시 교정용 다초점 인공성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렌즈는 특허받은 광학 기술을 통해서 먼 거리부터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시야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수술 후에 렌즈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지더라도 특허받은 기술로 난시 교정 효과가 매우 잘 유지가 되고요. 빛번짐과 같은 부작용이 적어서
정교한 위치 선정이 중요한 공막 고정술에 매우 적합한 렌즈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사용한 전통적인 봉합 고정술 외에 실을 사용하지 않는 무봉합 고정술도 많이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야마네 기법과 카나브라바 기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어떤 수술이 환자 눈 상태에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공막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인공성체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인공성체의 기울어짐이 적고요.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마네 같은 경우에는 다리 두 군데를 고정하는 것인데요. 렌즈의 기울어짐이나 중심 이탈 가능성이 좀 더 많은 단점이 있고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지만 렌즈가 기울어질 위험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력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나브라바 기법의 경우에는 네 군데를 고정하는 방식인데 안정성이 월등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짐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나브라바의 단점으로는 난시 교정이 어렵고요. 술기가 복잡하고 또 굴절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수술은 아닙니다. 난시 교정은 잘 안 됩니다. 다만 최신 렌즈인 LAL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렌즈를 고정한 이후에 추가로 빗으로 남아있는 난시를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로 교정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환자분의 사례처럼 노안 그리고 난시 교정용 프리미엄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렌즈의 정확한 위치가 시력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술 전후 시력을 볼까요? 수술 전 우한 시력 0.7이었고 좌안은 0.03이었습니다. 근거리가 J5로 엘레나 렌즈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양안 모두 1.0 그리고 근거리는 J1까지 회복을 해서 기대 시력 이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 이상의 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은 인공성체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안과 난시까지 교정이 되어서 돋보기 없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셨죠. 인공성체 탈구는 환자분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복잡하고 정확한 술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안과에서는 갖추기 힘든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눈 상태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고려한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운다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과의사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